빗물이 차갑게 얼굴을 때렸어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수진이는 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죠. 손에는 젖은 종이 2장이 들려 있었어요. 하나는 테이프로 이어붙인 대학 합격증, 또 하나는 결혼 동의서. 엄마, 나 어떡해. 언니가 날 25살이나 많은 남자한테 시집 보내려고 해.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이제 20살인데 45살이야. 이미 결혼했다. 이혼한 남자. 빗물과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죠. 언니는 5천만 원 받는데 나를 5천만 원에 파는 거야. 손에 든 합격증이 빗물에 번져갔어요. 나 서울 국립대 붙었어. 사회복지학과. 근데 언니가 찢어버렸어. 수진이는 엄마 묘비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어요.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어떡하면 좋아? 그때 뒤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렸어요. 또각또각. 수진이는 고개를 들었죠. 백발의 노부인이 우산을 받쳐들고 서 있었어요. 아이야, 왜 이렇게 울고 있니? 노부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수진이는 얼른 눈물을 닦았죠. 죄송해요. 바로 갈게요.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비틀거리자 노부인이 수진이를 부축했죠. 천천히. 다쳤니? 괜찮아요. 노부인은 수진이 손에 든 종이를 봤어요. 이게 뭐니? 아, 이건. 수진이는 얼른 종이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노부인은 합격증을 봤죠. 테이프로 누더기처럼 이어붙인 종이를. 대학 합격증인데 찢어졌구나. 네. 누가 찢었니?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노부인은 다른 종이도 봤어요. 결혼 동의서였죠. 노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얘야, 이게 무슨 일이니? 안녕하세요. 달빛 담은 사연입니다. 오늘은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세상에는 때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돈 때문에 팔려가는 인생. 하지만 그 끝에는 희망이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해 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수진이는 갓난아기였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사고가 났죠. 응급제왕절개로 겨우 살아났어요. 엄마 박진은, 아빠 윤성호. 두 분 다 그날 세상을 떠났어요. 친척이라며 나타난 사람이 박미선이었죠. 제가 지은이 동생이에요. 수진이를 제가 키우겠습니다. 24세 미혼 여성이 갓난아기를 떠맡은 거였어요. 보험금은 3억이 넘었죠. 미선은 그 돈으로 분식집을 차렸어요. 수진이는 20해 동안 미선의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학교 끝나면 분식집으로 달려갔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서빙하고. 수진아, 손님 나왔어. 네, 언니. 방학 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월급은 한 푼도 못 받았죠. 내가 먹고 자는 게 다 돈이야. 월급은 그걸로 다 나가. 미선의 말에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분식집 청소하고 재료 손질하고 그러고 나서 학교 갔죠. 점심시간에도 밥을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 도시락을 못 사가니까요. 수진아, 밥 안 먹어? 응, 다이어트 중이야. 친구들한테 거짓말했어요. 배고픈 게 창피해서요. 저녁에는 분식집에서 남은 음식을 먹었어요. 손님들이 남긴 떡볶이, 식은 튀김. 그래도 꿈이 있었어요. 대학에 가는 것.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자기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었죠.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냉장고 옆 좁은 공간이 수진이의 공부방이었죠. 형광등 빛 아래서 책을 펼쳤어요.
눈이 감겨도 참았어요. 볼을 꼬집어가며 공부했죠. 그렇게 3년을 버텼어요. 수능날 미선은 김밥 하나 싸주지 않았어요. 시험 보고 바로 가게 와. 점심 장사 바쁘거든. 네, 언니. 수진이는 시험을 봤어요. 최선을 다했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발, 제발 붙게 해주세요. 합격자 발표 날. 수진이는 분식집 구석에서 핸드폰을 켰어요. 손이 떨렸죠. 화면에 뜬 글자. 합격을 축하합니다. 수진이는 입을 막았어요. 소리내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붙었어. 내가 붙었어. 며칠 뒤 합격증이 집으로 배달됐어요.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죠. 서울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언니, 나 붙었어. 대학 붙었어. 수진이는 처음으로 미선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미선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죠. 뭐, 대학? 응, 서울국립대 사회복지학과. 미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대학을 누가 보내준대? 장학금 받으면. 장학금? 그게 전액이야? 아니, 반액인데. 나머지는?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등록금이 얼마인데? 생활비는? 책값은? 미선이 수진이에게 다가왔어요. 내가 무슨 돈으로 대학을 가? 언니, 나 알바하면서. 알바? 내가 알바할 시간에 여기서 일해야지. 미선이 합격증을 낚아챘어요. 언니, 이딴 거 필요 없어. 찌찌찌. 종이 찢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의 꿈이 조각나는 소리였죠. 안 돼. 언니. 수진이는 바닥에 널린 종이 조각을 주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왜 이래요? 왜 이렇게 해요? 넌 대학 갈 팔자가 아니야. 미선은 차갑게 말했어요. 그냥 여기서 일이나 해. 그게 내 운명이야. 수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찢어진 합격증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았죠. 그날 밤 수진이는 방에서 테이프로 종이를 이어붙였어요. 손가락이 아플 때까지 조심조심 붙였죠.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도 포기 못해. 이건 내 꿈이야. 다음 날 미선이 수진이를 불렀어요. 수진아, 나와봐. 거실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4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배가 나오고 머리는 반쯤 벗겨졌어요. 인사해. 강태수 씨야. 수진이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강태수는 수진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끈적한 시선에 수진이는 몸서리쳤죠. 사진보다 낫네. 강태수가 비죽 웃었어요. 미선 씨, 거래 성사시킵시다. 고맙습니다, 태수 씨. 미선도 웃었어요. 수진이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언니, 이게 무슨... 수진아, 넌 곧 결혼해. 네. 강태수 씨랑. 다음 달에. 수진이는 귀를 의심했어요. 언니, 무슨 소리야? 태수 씨가 5천만 원 줄 거야. 그럼 난 빚도 갚고 가게도 확장할 수 있어. 언니, 너도 좋잖아. 시집 가면 편하게 살 수 있어. 강태수가 수진이에게 다가왔어요. 걱정 마. 내가 잘해줄게. 손을 뻗어 수진이 머리를 만지려 했죠. 수진이는 뒤로 물러섰어요. 싫어요. 뭐? 저 이 사람이랑 결혼 못해요. 미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수진아, 지금 뭐라는 거야? 저 결혼 안 해요. 대학 갈 거예요. 대학? 아직도 그 헛소리야? 미선이 수진이 뺨을 때렸어요. 딱? 내가 무슨 돈으로 대학을 가? 응? 제가 알아서. 알아서? 넌 아무것도 없잖아. 미선이 소리쳤어요. 내가 먹은 밥값, 쓴 돈 다 얼만 줄 알아? 3억이 넘어.
그거 어떻게 갚을래? 3억? 엄마 아빠 보험금 다 내 키우는데 썼어. 이제 그거 갚아야지. 수진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건 시집이나 가. 그럼 3억은 못 갚아도 5천만 원이라도 받지. 강태수가 빙긋 웃었어요. 잘 생각해. 나쁜 조건 아니야. 수진이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죠. 어떡하지? 어떻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틀 뒤 미선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해. 이게 뭐예요? 결혼 동의서. 너 미성년자니까 보호자 동의 필요하거든. 언니 제발 이러지 마. 서명 안 하면 엄마 산소 파버릴 거야. 뭐? 산소 관리비 밀린 거 알지? 200만 원. 그거 안 내면 무연고 처리돼. 수진이는 숨이 막혔어요. 엄마 산소를 서명해. 아니면 엄마 산소 없어져.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죠. 사인을 했어요. 그날 밤 수진이는 집을 나왔어요. 갈 곳은 하나뿐이었죠. 엄마 산소. 버스를 탈 돈도 없어서 3시간을 걸었어요. 발에 물집이 잡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추모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죠. 엄마와 아빠의 묘소 앞에 섰어요. 엄마 나왔어. 수진이는 무릎을 꿇었어요. 가방에서 테이프로 이어붙인 합격증을 꺼냈죠. 엄마, 나 대학 붙었어. 근데 못 가게 됐어. 목이 메었어요. 언니가 날 결혼시킨대. 5천만 원에. 합격증을 묘비 앞에 놓았어요. 미안해, 엄마. 내가 약해서, 언니 말 거역 못해서.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먹구름이 몰려왔죠. 엄마, 나 어떡하면 좋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방울, 두 방울. 이내 폭우가 쏟아졌죠. 수진이는 비를 맞으며 엎드려 울었어요.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너무 힘들어. 천둥이 쳤어요. 번개가 하늘을 갈랐죠. 제발, 제발 도와줘. 누가 좀 날 도와줘. 그때였어요. 뒤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렸죠. 또각또각. 수진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백발의 노부인이 우산을 받쳐들고 서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옷에 단정한 자세. 노부인은 수진이를 내려다봤어요. 아이야, 왜 이렇게 울고 있니? 수진이는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죄송해요. 바로 갈게요.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죠. 노부인이 수진이를 부축했어요. 천천히. 다쳤니? 아니요, 괜찮아요. 노부인은 수진이 손에 든 종이를 봤어요. 이게 뭐니? 아, 이건 테이프로 이어붙인 합격증이었죠. 노부인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쳐봤어요. 대학 합격증이구나. 서울국립대. 노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걸 누가 찢었니?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노부인은 수진이 다른 손에 든 종이도 봤죠. 결혼동의서. 노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수진이는 그제야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저 팔려가요. 5천만 원에. 모르는 남자한테. 노부인은 수진이를 꼭 안아줬어요. 울지 마. 이제 괜찮아. 할머니도 못 막아요. 언니가 무서워요.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노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할머니가 있으니까. 수진이는 노부인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빗소리만 묘지에 울려 퍼졌죠. 할머니는 수진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자. 비 맞으면 감기 걸려. 하지만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 차가 저기 있어. 가서 이야기하자. 할머니는 수진이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죠. 운전기사가 급히 나와 우산을 받쳐들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응. 이 아이 좀 도와줘. 기사는 수진이를 차에 태웠어요. 따뜻한 담요를 덮어줬죠. 물 한 잔 드세요. 할머니가 생수병을 건넸어요.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셨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수진이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눈매, 코, 입술. 하나하나가 며느리 지은이와 똑같았죠. 아이야, 이름이 뭐니? 박수진이요. 박수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이름은 혹시 박지은이니? 수진이는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네. 어떻게? 그럼 아빠는 윤성호고? 네, 맞아요. 할머니는 어떻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내 할머니야. 진짜 할머니. 네. 윤성호가 내 아들이었어. 그리고 박지은이가 내 며느리였지. 수진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는 20해 전에. 알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난 20해 동안 널 찾았어. 근데 내가 여기 있었구나. 할머니는 수진이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할머니가 진작 찾았어야 하는데. 수진이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진짜 할머니세요? 그래. 내 친할머니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할머니가 먼저 몸을 떼었죠. 수진아, 할머니한테 다 말해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진이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20해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일, 박미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을 키운 일, 분식집에서 밥값도 못 받고 일한 일, 대학에 합격했지만 합격증을 찍힌 일, 그리고 5천만 원에 팔려가게 된 일. 할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며 들었어요.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죠. 박미선이라는 년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감히 내 손녀를 5천만 원에 팔아? 할머니, 그 사람이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 이제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았어요. 너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정말요? 그래. 그리고 대학도 갈 거고. 하지만 언니가 박미선 신경 쓰지 마. 할머니가 다 처리할게. 할머니는 기사에게 지시했어요. 김 기사, 본가로 가자.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가 출발했어요. 수진이는 창밖을 바라봤죠. 이게 꿈은 아니겠지? 손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어요. 진짜구나. 할머니를 만났어. 차는 서울 시내를 달렸어요. 30분쯤 지나 큰 저택 앞에 멈췄죠. 여기가 우리 집이야. 수진이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대저택이었거든요. 할머니, 여기가 정말 집이에요? 그래. 이제 내 집이기도 하고. 현관문이 열리자 집사가 나왔어요. 회장님, 돌아오셨습니까? 응. 이 아이 방 하나 준비해줘.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수진이를 2층으로 안내했어요. 큰 방문을 열었죠. 여기서 지내렴. 방 안에는 킹사이즈 침대와 화장대가 있었어요. 할머니, 이렇게 좋은 방을. 당연하지. 넌 내 손녀야. 할머니는 옷장을 열었어요. 일단 이 옷이라도 입어. 내일 내 옷 사러 가자. 감사합니다. 수진이는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깨끗한 옷을 입으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따뜻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어요. 배고프지? 많이 먹어. 수진이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맛있어요. 다행이다. 많이 먹어.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가 말했어요.
수진아,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줄까? 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20해 전, 내 아빠 성우가 지은이를 데려왔을 때 할머니는 반대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지은이가 가난한 집 딸이었거든. 할머니는 재벌가 며느리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지. 수진이는 조용히 들었어요. 성우하고 많이 싸웠어. 결혼 허락 안 한다고.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성우가 집을 나가버렸어. 지은이랑 둘이서. 그런 일이. 지은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할머니는 고집을 부렸어.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렸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그날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어. 할머니. 병원에 달려갔을 때 두 사람 다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 지은이 뱃속에 내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할머니는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응급 제왕절개로 내가 나왔어. 작고 연약한 아기였지. 제가요? 그래. 할머니가 널 처음 안았을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할머니는 수진이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고 할머니가 고집 부려서 미안하다고 수없이 말했어. 할머니. 근데 다음 날 내가 사라졌어. 네. 병원에 갔더니 박미선이라는 사람이 널 데려갔더라고. 친척이라면서.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머니가 바로 찾으려 했는데 행방을 감췄어. 20해 동안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랬구나. 오늘 묘지에서 널 봤을 때 할머니는 알았어. 내가 내 손녀라는 걸. 할머니는 수진이를 꼭 안았어요. 이제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절대로. 수진이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수진이와 함께 백화점에 갔어요. 옷부터 사야지. 여성복 매장에서 할머니는 이것저것 골랐어요.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좋고. 할머니, 너무 많아요. 많긴. 이것도 모자라. 수진이는 새 옷을 입어봤어요. 거울을 보니 다른 사람 같았죠. 예쁘다, 우리 손녀.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쇼핑을 마치고 카페에 앉았어요. 수진아, 박미선 연락처 알아? 네. 전화번호 알려줘. 수진이는 번호를 알려줬어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몇 번의 신호음 후 미선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미선 씨? 네, 누구세요? 나는 한강그룹 박영희 회장이야. 전화 너머로 숨막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수진이 지금 나랑 있어. 수진이가요? 그래. 그리고 앞으로 수진이는 나랑 살 거야. 잠깐만요. 수진이는 내가 뭐?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보험금 3억 착복하고 아이 하나 제대로 안 키우고 이제 팔아먹으려고? 그게 아니라. 변명하지 마. 증거 다 있어.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어요. 수진이를 돌아봤죠. 이제 저 사람은 신경 쓰지 마. 네, 할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가 말했어요. 수진아, 할머니가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이요? 박미선이랑 강태수를 벌줄 거야.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제대로 벌을 받게 할 거야. 며칠 뒤 할머니의 비서가 찾아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디 봐. 비서는 두꺼운 파일을 건넸어요. 할머니는 서류를 넘기며 읽었죠.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대체. 박미선은 박지은 씨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성이 같을 뿐이죠. 보험금을 노리고 친척 행세를 한 겁니다. 할머니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20해 동안. 네. 사기죠. 강태수는?
전처가 5년 전 의문사했습니다. 당시 보험금 2억을 수령했고요.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재혼했다, 이혼한 기록도 있습니다. 사유는 가정폭력이고요. 이런 놈한테 우리 수진이를. 할머니는 비서를 봤어요. 법무팀 불러. 고소장 준비해.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수진이를 불렀어요. 수진아, 다음 주에 큰일 벌어질 거야. 무슨 일이요? 박미선이랑 강태수한테 벌을 내릴 거야.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2번 다시 무서워할 일 없게 만들 거야. 수진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고맙긴. 당연한 거지. 밤이 되자 수진이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게 정말 현실일까? 며칠 전만 해도 결혼 동의서에 서명했었는데, 이제는 따뜻한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나 할머니 만났어.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오늘은 뭐 하고 싶어? 저요? 응. 뭐든 말해봐. 수진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엄마 산소에 다시 가보고 싶어요. 그래, 좋아. 같이 가자. 차를 타고 추모공원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버스가 아니라 할머니 차를 타고요. 30분 만에 도착했어요. 묘소 앞에 섰죠. 할머니가 국화꽃을 놓았어요. 성호야, 지은아. 할머니가 수진이 데려왔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진작 찾았어야 하는데. 수진이도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아빠. 나 할머니 만났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가 계셔. 할머니가 수진이를 안아줬어요. 그래. 이제 우리 셋이 가족이야. 2사람은 한참 동안 묘소 앞에 앉아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죠. 벚꽃잎이 흩날리며 묘소 위로 내려앉았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 수진이는 묘비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일어섰죠. 자, 이제 가자. 할 일이 많아. 네, 할머니. 2사람은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 거였죠. 할머니는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어요. 김 기사, 본가로 가.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가 출발했어요. 수진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죠. 할머니, 저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집이야. 이제 넌 내 집에서 살 거야. 하지만 언니가. 박미선 신경 쓰지 마. 할머니가 다 처리할게.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김비서?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당장 긴급회의 소집해. 법무팀, 조사팀 전부 불러.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소집하면 될까요? 1시간 안에.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걸었어요. 나야. 박미선이라는 사람 알아? 모르는데요, 회장님. 지금부터 30분 안에 이 사람에 대해 모든 걸 조사해. 박미선, 33살. 분식집 운영. 무슨 일이십니까? 내 손녀를 팔아먹으려고 한 년이야. 전화 너머로 숨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할머니는 3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강 변호사? 나야.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차는 서울 시내를 빠르게 달렸어요. 40분쯤 지났을 때 거대한 저택 앞에 멈췄죠. 여기가 우리 집이야. 수진이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대저택이었거든요. 넓은 정원에는 분수대가 있었고 한옥과 양옥이 조화를 이룬 건물이 웅장하게 서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가 정말 집이에요? 그래.
이제 내 집이기도 하고. 현관문이 열리자 집사 한 분이 나왔어요. 회장님, 돌아오셨습니까? 응. 이 아이 방 하나 준비해줘. 제일 따뜻한 방으로.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수진이를 2층으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지나 큰 방문을 열었죠. 여기서 쉬렴.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방 안에는 킹사이즈 침대와 화장대, 그리고 붙박이장이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정원이 한눈에 보였죠. 할머니, 이렇게 좋은 방을 제가. 당연하지. 넌 내 손녀야. 할머니는 옷장을 열었어요. 깨끗한 옷들이 가득했죠. 일단 이거라도 입어. 내일 내 옷 사러 가자. 감사합니다, 할머니. 수진이는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죠. 언제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어봤나 싶었어요.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식탁에 따뜻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어서 와. 배고프지? 할머니가 의자를 빼주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김치. 수진이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머니, 이게 다 저 먹으라고요? 그럼, 많이 먹어. 수진이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따뜻한 밥이 입안에서 녹았어요. 맛있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언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봤나? 할머니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이제 매일 먹을 수 있어. 할머니가 있으니까. 식사를 마칠 무렵 집사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김 비서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서재로 안내해. 할머니는 수진이를 데리고 서재로 갔어요. 넓은 책장이 가득한 방이었죠.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 가져왔습니다. 김 비서는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읽어봐. 김 비서가 첫 장을 펼쳤어요. 박미선, 33살. 분식집 운영. 3년 전 이혼. 계속해. 20해 전 박지은 씨 사망 당시 보험금 2억 3천만 원 수령. 할머니의 손이 꽉 쥐어졌어요. 전세금 8천만 원도 함께 수령했습니다. 총 3억 1천만 원. 그 돈은 어디 갔어? 분식집 인테리어에 8천만 원, 본인 결혼 비용에 4천만 원, 신혼집 전세금에 1억 2천만 원 사용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수진이 명의로 쓴 돈은? 김 비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0원입니다. 뭐? 단 한 푼도 수진 양에게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어요. 그럼 수진이는 어떻게 살았어? 박미선 씨 분식집에서 무급으로 일하며 먹고 잤습니다. 월급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죠. 더 있어? 네. 현재 박미선 씨는 카드 빚 1,200만 원, 외상값 300만 원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를 팔려고 한 거구나. 김 비서가 다음 장을 넘겼어요. 그리고 강태수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어떤 놈이야? 45살 재혼남입니다. 건설업 종사. 전처는 5년 전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추락사로 기록되어 있으나 김 비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보험금 2억 원을 강태수 씨가 수령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살인? 확실하진 않지만 정황상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도 재혼했다가 6개월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유는 가정폭력입니다. 전처가 고소했으나 합의로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수진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저런 놈한테 우리 수진이를. 수진이는 할머니 품에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김비서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박미선 씨와 강태수 씨의 통화 녹음입니다. 김비서가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태수 씨, 5천만 원 확실하죠? 당연하지. 결혼만 성사되면 바로 줄게. 우리 수진이 순해서 말 잘 들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래야지. 내가 키우기 편해야지. 두 사람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감히 내 손녀를 물건처럼.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김비서, 법무팀 불렀지? 네, 대기 중입니다. 당장 고소장 준비해. 박미선은 횡령, 아동학대, 인신매매 교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태수는 전처 사건 재수사 요청하고 인신매매 미수로 고소해.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수진이를 돌아봤어요. 수진아, 무서웠지?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저 나쁜 사람들 벌 받게 할 거야. 할머니, 근데 언니는? 박미선은 내 언니가 아니야. 내 엄마 동생도 아니고. 네. 김비서가 설명했어요. 조사 결과 박미선 씨와 박지은 씨는 남남입니다. 단지 성만 같을 뿐이죠. 그럼 언니가 왜? 보험금 때문입니다. 친척이라고 거짓말하고 후견인이 된 겁니다. 수진이는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20해 동안 나를 속인 거예요? 할머니가 수진이를 꼭 안았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마. 저 사람은 곧 감옥 갈 거야.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수진이와 함께 백화점에 갔어요. 옷 사야지. 내가 입을 옷. 여성복 매장에서 할머니는 이것저것 골랐어요.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좋고. 할머니, 너무 많아요. 많긴. 이것도 모자라. 수진이는 생전 처음 새 옷을 여러 벌 받았어요. 거울을 보니 다른 사람 같았죠. 예쁘다, 우리 손녀.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쇼핑을 마치고 점심을 먹는데 할머니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응, 강 변호사. 어떻게 됐어? 전화를 받는 할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래, 알았어. 계속 진행해. 전화를 끄는 할머니가 말했어요. 박미선이 너 찾아다니고 있대. 저요? 응. 분식집도 안 나가고 집에서도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대. 저 때문에 언니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너 걱정하는 게 아니야. 5천만 원 날아갈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지. 할머니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다 처리할 테니까. 그날 저녁 할머니는 수진이를 서재로 불렀어요. 수진아, 할머니가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이요? 다음 주 토요일이 내 아빠 제사야. 아빠 제사요? 응. 매년 친척들이 모여서 지내거든. 올해는 특별히 큰 규모로 할 거야.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거기서 박미선과 강태수를 불러내서 모든 걸 밝힐 거야. 모든 걸요? 그래. 녹음도 틀고 증거도 보여주고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줄 거야. 할머니는 수진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리고 넌 당당하게 내 손녀라고 소개할 거야.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할머니가 옆에 있잖아. 사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수진이는 할머니 집에서 편히 쉬었죠. 따뜻한 밥을 먹고 푹신한 침대에서 자고 책도 읽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불안했어요. 언니가 아니 미선이가 뭘 하고 있을지 걱정됐죠. 금요일 저녁 김비서가 급히 찾아왔어요. 회장님,
박미선이 움직였습니다. 뭘 했어? 강태수와 만나서 결혼식을 당기기로 했답니다. 이번 일요일로요. 할머니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일요일? 네. 작은 웨딩홀을 급하게 예약했습니다. 하객도 거의 없고요. 수진이 없이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박미선이 수진양 도장을 위조한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빙긋 웃었어요. 그래, 그럼 더 재미있겠네. 회장님? 계획 변경이야. 토요일 제사 말고 일요일 결혼식장으로 간다. 할머니는 수진이를 돌아봤어요. 수진아, 내 결혼식에 할머니랑 같이 갈래?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토요일 밤 수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할머니가 방문을 노크했어요. 수진아, 앉아. 네, 할머니. 할머니가 들어와 침대에 앉았어요. 긴장되지? 네, 많이요. 괜찮아. 할머니가 다 준비했어. 할머니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내일은 내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날이야. 더 이상 박미선 눈치 안 봐도 되고 강태수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할머니 감사해요. 고맙긴. 할머니가 미안하지. 진작 찾았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할머니가 찾아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수진아, 내일 웨딩드레스 봐도 놀라지 마. 웨딩드레스요? 응. 할머니가 하나 준비했거든. 저 입으라고요? 할머니는 빙긋 웃었어요. 궁금하면 내일 봐. 일요일 아침 수진이는 일찍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준비한 단정한 옷을 입었죠.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내려가니 커다란 옷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열어봐.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화려한 드레스가 아니라 깔끔하고 우아한 원피스 스타일이었죠. 할머니, 이게 오늘 너 입고 결혼식장 갈 거야. 제가요? 그래. 신부 대신 진짜 주인공이 나타나는 거지.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박미선과 강태수가 얼마나 놀랄지 기대되지 않아? 수진이는 드레스를 꺼내 몸에 대봤어요. 거울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예쁘다, 우리 손녀. 할머니가 수진이를 끌어안았어요. 자, 이제 준비하자. 곧 출발이야. 오전 11시 검은색 고급 세단이 웨딩홀로 향했어요. 수진이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할머니, 저 떨려요. 괜찮아. 할머니가 옆에 있잖아. 차가 웨딩홀 앞에 멈췄어요. 할머니와 수진이가 내렸죠. 입구에서 할머니가 말했어요. 자, 이제 시작이야. 준비됐지? 수진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네, 할머니.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웨딩홀 안으로 들어갔어요. 웨딩홀 복도는 조용했어요. 하객들이 아직 다 모이지 않은 듯 했죠. 수진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하얀 드레스가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작게 들렸죠. 저기서 지켜보자. 할머니는 수진이를 복도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웨딩홀 안이 훤히 보이는 자리였죠. 홀 안에는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미선의 친구들인 듯 보였죠. 단 위에는 미선이 서 있었어요. 화려한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신부 어머니 행세를 하는 거였어요. 그 옆에는 강태수가 서 있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기름기가 흘렀죠. 저 사람들.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곧 끝날 거야.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웨딩홀 뒷문이 열렸죠.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어요.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미선이 뒷문 쪽으로 황급히 뛰어갔어요. 대기실 문을 열었죠. 수진아, 수진아. 대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 어디 간 거야? 강태수가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미선 씨, 신부가 어디 있어요? 저기 잠깐만요. 금방 찾아올게요. 미선은 핸드폰을 꺼내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수신이 되지 않았죠. 안 받아. 왜 안 받는 거야? 미선은 웨딩홀을 나가 복도를 둘러봤어요. 그때 수진이와 눈이 마주쳤죠. 수진아. 미선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수진이 옆에 선 노부인을 보고 멈칫했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서 그 드레스는? 할머니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박미선 씨? 네. 누구세요? 나는 한강그룹 회장 박영희야. 그리고 이 아이의 친할머니지. 미선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할머니? 그래. 20해 전에 내가 데려간 아기. 내 손녀야. 미선은 뒷걸음질 쳤어요. 저기 그게. 내가 보험금 3억을 가로챈 것도 알아. 수진이한테 한 푼도 안 쓴 것도 알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리고 5천만 원에 우리 손녀를 팔려고 한 것도 다 알아. 미선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그때 웨딩홀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어요. 경찰 4명이 들어왔죠. 강태수 씨 계십니까? 강태수가 놀라 돌아봤어요. 저기 무슨. 경찰 한 명이 영장을 꺼냈어요. 강태수 씨, 인신매매 교사 및 전처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뭐. 강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잠깐만요. 무슨 소리예요? 전 아무것도.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찰칵. 강태수의 손목에 차가운 쇠가 채워졌어요. 5년 전 전처분 추락 사건, 재수사 결과 타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박수진 양 인신매매 미수 혐의도 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인신매매? 전처를 죽였다고? 강태수가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저 억울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강태수를 끌고 나갔어요. 미선이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어요. 안 돼. 다른 경찰 2명이 미선에게 다가왔어요. 박미선 씨? 네. 보험금 횡령, 아동학대, 인신매매 교사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미선이 수진이를 올려다봤어요. 수진아,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경찰한테 뭐라고 한 거야? 수진이는 할머니 뒤에서 한 발짝 나왔어요. 언니가 아니잖아요. 우리 남남이잖아요. 20해 동안 거짓말했잖아요. 엄마 동생이라고.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미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수진아, 그건 오해야. 언니가 널 진짜 뭐요? 진짜 사랑했다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럼 왜 보험금을 다 쓰셨어요? 왜 저한테 월급도 안 주셨어요? 왜 대학 합격증을 찢으셨어요? 그건 왜 날 5천만 원에 팔려고 하셨어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보다 25년이나 많은 남자한테, 전처를 죽인 살인자한테.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경찰이 미선의 팔을 잡았어요. 일어나세요. 아니야, 놔줘. 나 억울해. 미선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진아, 이러지 마. 제발. 미선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죠. 웨딩홀이 조용해졌어요. 하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할머니가 단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들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결혼식은 취소됐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췄어요. 대신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20해 만에 제 손녀를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수진이에게 손짓했어요. 수진아, 이리 올라오렴. 수진이는 떨리는 다리로 단 위로 올라갔어요. 이 아이가 제 손녀 윤수진입니다. 오늘부터 한강그룹의 상속녀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누군가 소리쳤죠. 축하합니다. 할머니는 수진이를 꼭 안았어요.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수진이는 할머니 품에서 목 놓아 울었어요. 20해간 쌓였던 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웨딩홀을 나오는 길, 수진이는 뒤돌아봤어요. 경찰차 2대가 주차장에서 있었어요. 미선과 강태수가 각각 차에 타고 있었죠. 미선이 창문 너머로 수진이를 봤어요. 입술을 달싹거리며 뭔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죠. 수진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었어요. 할머니, 집에 가요.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 차 안에서 수진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유난히 맑았죠. 할머니, 이게 꿈은 아니죠? 할머니가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꿈이 아니야. 진짜야. 집으로 돌아온 수진이는 2층 방으로 올라갔어요. 웨딩드레스를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죠.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만큼은 한결 가벼웠죠. 저녁 식사 시간 할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수진아, 내일부터 뭐 하고 싶어? 저요? 응. 대학 등록은 할머니가 다 처리할게. 넌 하고 싶은 거 말해봐. 수진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엄마 산소 가보고 싶어요. 그래, 좋아. 내일 같이 가자. 다음 날 아침 할머니와 수진이는 추모공원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차를 타고 갔죠. 30분 만에 도착했어요. 엄마와 아빠 묘소 앞에 섰어요. 할머니가 하얀 국화를 놓았죠. 성호야, 지은아. 할머니가 수진이 데려왔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도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아빠. 나왔어. 수진이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테이프로 이어붙인 대학 합격증이었죠. 나 합격했어. 그리고 이제 대학 갈 수 있어. 합격증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할머니를 만났어. 우리 진짜 할머니. 이젠 혼자가 아니야.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미선 언니는, 아니 박미선은 경찰서에 갔어. 이제 안 무서워. 할머니가 수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말이야, 엄마. 나 이제 행복할 거야. 할머니랑 함께.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벚꽃잎이 흩날리며 묘소 위로 내려앉았죠. 엄마, 아빠. 하늘에서 지켜봐줘. 내가 잘 살게. 수진이는 묘비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사랑해. 할머니와 수진이는 손을 잡고 묘소를 나왔어요. 차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가 물었어요. 수진아, 대학 언제 시작이야? 다음 달 3월 2일이요. 그럼 그 전에 준비 많이 해야겠네. 네, 할머니. 교재도 사야 하고 노트북도 필요하고. 할머니는 하나하나 손가락을 꼽았어요. 할머니, 너무 많이 사주시는 거 아니에요? 뭘? 이것도 모자라.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수진이는 서재로 갔어요. 책장에 꽂힌 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죠. 사회복지 관련 책이 여러 권 있었어요. 할머니, 이 책들.
응, 할머니가 준비한 거야. 내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수진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감사해요, 할머니. 고맙긴. 할머니가 더 고맙지. 저녁이 되자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박미선과 강태수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 그래, 잘 됐네. 박미선은 횡령과 사기로 징역 3년 예상되고 강태수는 살인과 인신매매 미수로 징역 15년 이상 예상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어. 전화를 끄는 할머니가 수진이를 봤어요. 다 끝났어. 이제 저 사람들 걱정 안 해도 돼. 수진이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네, 할머니. 그날 밤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이런 삶을 상상도 못했죠. 좁은 방에서 냉장고 옆에 쪼그리고 앉아 공부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미선의 차가운 눈빛도 강태수의 끈적한 목소리도 이젠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대신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부드러운 목소리가 마음을 채웠죠. 수진이는 눈을 감았어요. 엄마, 아빠, 나 행복해. 정말 행복해. 작게 속삭이며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수진아, 오늘 백화점 갈 건데 같이 갈래? 백화점요? 어제 옷 많이 샀잖아요. 옷 말고 다른 것도 사야지. 학용품이랑 가방이랑.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이미 충분하긴. 우리 손녀 최고로 예쁘게 해줘야지. 할머니는 활짝 웃었어요. 백화점에서 할머니는 이것저것 담았어요. 노트북, 태블릿, 가방, 필통. 할머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싸긴. 우리 손녀한테 제일 좋은 걸 사줘야지.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할머니를 불렀어요. 어머, 회장님.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어요. 아, 김사모. 오랜만이에요. 이 아이는요? 여성이 수진이를 보며 물었어요. 내 손녀야. 20해 만에 찾았어. 어머, 손녀분이세요? 처음 뵙네요. 응. 오늘 소개하려고 나왔어.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수진이를 소개했어요. 수진아, 인사드려. 김사모님이야.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공손히 인사했어요. 어머, 예의도 바르네요. 대학생이에요? 아직 입학 전이에요. 다음 달에 시작해요. 어느 학교예요? 서울 국립대 사회복지학과요. 어머, 훌륭하네요. 김사모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회장님, 좋은 손녀분 두셨어요. 할머니는 뿌듯하게 웃었어요. 그럼요. 우리 손녀 최고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자랑이에요? 당연하지. 할머니 자랑이고 말고. 할머니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 있어서 할머니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수진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저도요, 할머니. 저도 정말 행복해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수진아, 성을 바꾸는 게 어때? 성이요? 응. 박수진에서 윤수진으로. 수진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윤수진. 입으로 소리내어 불러봤어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법적으로 개명 절차 밟자. 네, 할머니. 일주일 뒤 개명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박수진은 윤수진이 되었죠. 새 주민등록증을 받아든 수진이는 이름을 한참 바라봤어요. 윤수진. 이제 진짜 할머니 손녀가 됐네요. 할머니가 수진이를 꼭 안았어요. 원래부터 내 손녀였어. 이제 이름도 같아졌을 뿐이지. 3월 2일 대학 입학식 날이었어요.
수진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깔끔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었죠. 어때, 할머니? 거실로 내려가자 할머니가 활짝 웃었어요. 예쁘다, 우리 손녀. 대학생 다 됐네. 떨려요, 할머니.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할머니는 수진이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거 입학 선물이야. 상자를 열자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작은 하트 펜던트에 S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죠. 할머니가 너 태어났을 때 사둔 거야. 언젠가 줄 날이 오겠지 했는데 드디어 주게 됐네. 수진이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평생 간직할게요. 차를 타고 대학으로 향했어요. 캠퍼스는 새내기들로 붐볐죠. 여기서 내릴게, 할머니. 그래. 할머니는 저녁에 데리러 올게. 괜찮아요. 제가 버스 타고 올 수 있어요. 알았어. 그럼 조심히 다녀와. 수진이는 차에서 내려 캠퍼스를 걸었어요. 벚꽃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어요. 드디어 여기 왔구나. 수진이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입학식장으로 들어가니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사회복지학과 석판을 찾아 앉았죠.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말을 걸었어요. 안녕. 나 김지연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윤수진이에요. 반가워. 같은 과네. 잘 부탁해. 저야말로요. 입학식이 시작됐어요. 총장님의 축사가 있었고 신입생 대표 선서가 이어졌죠. 수진이는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어요. 나는 이제 대학생이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입학식이 끝나고 과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학과장님이 앞에 섰어요. 여러분, 사회복지학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학과장님은 따뜻한 미소로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우리 학과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전문가를 키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두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길 바랍니다. 수진이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학생들끼리 자기소개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윤수진이에요.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다른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멋지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자. 수진이는 처음으로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첫 수업이 시작됐어요. 사회복지 개론이었죠. 교수님이 칠판에 글을 쓰셨어요. 사회복지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수진이는 열심히 필기했어요. 나도 행복을 못 느껴봤었는데 이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겠지.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지연이가 같이 밥 먹자고 했어요. 수진아, 학식 먹으러 가자. 응, 좋아. 학생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두 사람은 밥을 받아 자리에 앉았죠. 와, 학식 진짜 맛있다. 지연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수진이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렇게 당연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수진아, 왜? 입맛 없어?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수진이는 웃으며 계속 먹었어요. 오후에는 도서관 투어가 있었어요. 4층짜리 거대한 도서관이었죠. 와, 책이 진짜 많다.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수진이는 사회복지 서적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책장을 따라 걸으며 제목들을 하나하나 읽었죠. 아동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다 읽어보고 싶어. 수진이는 책 한 권을 빌렸어요. 아동복지의 이해라는 책이었죠. 저녁 무렵 수진이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
재미있었어? 네, 정말 좋았어요, 할머니. 다행이다. 배고프지? 저녁 준비했어. 식탁에는 수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이거 다 저 먹으라고요? 그럼, 대학생 됐는데 많이 먹어야지. 저녁을 먹으며 수진이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친구도 사귀고 수업도 듣고 도서관도 구경했다고.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들었어요. 할머니도 대학 다닐 때가 생각나네. 할머니도 대학 다니셨어요? 그럼, 경영학과 나왔지. 와, 멋있어요. 할머니도 처음엔 떨렸어. 근데 점점 재미있어지더라. 할머니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너도 그럴 거야. 처음엔 낯설어도 곧 익숙해질 거야.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는 방으로 올라갔어요. 책상에 앉아 오늘 빌린 책을 펼쳤죠. 아동복지의 이해. 첫 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동복지란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수진이는 밑줄을 그었어요. 나도 도움받았으니까 이젠 다른 아이들을 도와야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연이었죠. 수진아, 내일 같이 학교 갈래? 응, 좋아. 그럼 9시에 정문에서 만나자. 알았어. 내일 봐. 전화를 끊고 수진이는 웃었어요. 친구가 생겼어. 다음 날부터 수진이의 대학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시험을 봤죠. 지연이랑 다른 친구들과도 친해졌어요. 점심시간마다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에는 스터디도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는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나눔 봉사회라는 동아리였죠. 매주 토요일마다 고아원을 방문해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활동을 했어요. 첫 봉사날 수진이는 고아원에 도착했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나왔어요. 누나, 누나, 안녕, 얘들아. 수진이는 아이들을 안아줬어요. 한 여자아이가 수진이 손을 잡았어요. 누나, 같이 놀아줘. 그래, 뭐 하고 싶어? 그림 그리기. 수진이는 아이와 함께 크레파스를 꺼냈어요. 무슨 그림 그릴까? 가족. 아이는 종이에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를 그렸어요. 우리 엄마, 아빠야. 하늘나라에 있어. 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수진이는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누나도 엄마, 아빠 하늘나라에 계셔. 진짜? 그럼 누나도 외로워? 응. 근데 이제 할머니가 계셔서 안 외로워. 나도 누나처럼 가족 생겼으면 좋겠어. 수진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언젠가 너한테도 좋은 가족이 생길 거야.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수진이는 생각했어요. 나도 저 아이들처럼 외로웠었는데 이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어. 가슴이 뿌듯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봉사 어땠어? 좋았어요. 아이들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 우리 손녀 착하네. 할머니는 수진이를 쓰다듬어 줬어요. 할머니, 저 나중에 사회복지사 되면 고아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저처럼 가족 없는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넌 정말 착한 아이야.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학기 말이 다가왔어요. 시험 기간이었죠. 수진이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지연이랑 같이 스터디를 하며 서로 가르쳐 줬어요. 수진아,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아, 알겠다. 고마워. 시험을 모두 마치고 성적이 나왔어요. 수진이는 전 과목 A 이상을 받았어요. 할머니, 제 성적표예요. 수진이는 신이 나서 성적표를 보여줬어요.
어머, 다 A네. 장학금도 받겠는걸? 네. 이번 학기 장학금 받았어요. 대단하다, 우리 손녀. 할머니는 수진이를 꼭 안아줬어요. 여름방학이 시작됐어요. 수진이는 고아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고아원에 출근해서 아이들을 돌봤죠. 밥도 먹이고 숙제도 봐주고 같이 놀아줬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원장님이 수진이를 불렀어요. 수진 씨, 일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졸업하고 우리 고아원에서 일할 생각 있어요? 정말요? 네. 아이들이 수진 씨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수진이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원장님이 나중에 거기서 일하라고 하셨어요. 그래, 좋은데? 할머니는 제가 한강그룹에서 일하길 원하시는 줄 알았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정말요? 그럼 돈보다 행복이 더 중요하지. 수진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2년이 흘렀어요. 수진이는 3학년이 됐어요. 전공 공부도 깊어지고 실습도 많아졌죠. 어느 날 학교에서 특강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회복지사님이 강연을 하러 오신 거였죠. 사회복지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공감입니다. 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아팠으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아.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 고아였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싶었는데요. 네, 계속하세요. 혹시 제 경험이 도움이 될까요? 강사님이 웃으셨어요. 물론이죠. 당신의 경험은 큰 자산이에요. 그 아픔을 아니까 더 잘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는 용기를 얻었어요. 내 아픔이 헛되지 않았구나. 4학년이 됐어요. 졸업을 1년 앞둔 시점이었죠. 수진이는 졸업 논문 주제를 정했어요. 고아 청소년의 자립 지원 방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문을 썼어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고 인터뷰도 하고 설문조사도 했죠. 할머니는 늘 응원해 주셨어요.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할머니.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석 달 만에 논문을 완성했어요. 교수님께 제출하고 발표했죠. 윤수진 학생, 훌륭한 논문이네요. 교수님이 칭찬하셨어요. 특히 실제 경험이 녹아 있어서 더 진정성 있어요. 수진이는 뿌듯했어요. 드디어 졸업식 날이 왔어요. 수진이는 학사모와 가운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죠. 드디어 졸업이야. 식장에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수진이를 보시곤 눈물을 닦으셨죠. 졸업장을 받을 때 수진이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 아빠, 나 대학 졸업했어. 졸업식이 끝나고 할머니와 사진을 찍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두 사람은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졸업 후 수진이는 고아원에 정식으로 취직했어요. 매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아이들은 수진이를 엄마처럼 따랐어요. 선생님, 같이 놀아요. 선생님, 숙제 봐주세요. 수진이는 하나하나 다 챙겨줬어요. 어느 날 새로운 아이가 왔어요. 9살 여자아이였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아이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다가갔어요. 안녕, 나는 수진 선생님이야.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서워? 괜찮아. 여기 다 좋은 사람들이야.
수진이는 아이 옆에 앉았어요. 선생님도 너처럼 엄마 아빠 하늘 날아갔어.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진짜요? 응. 그래서 내 마음 알아.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수진이는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울어도 돼. 선생님이 옆에 있어줄게. 아이는 수진이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며칠 뒤 그 아이가 수진이에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선생님 고마워요. 수진이는 그림을 소중히 간직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주말 할머니와 함께 엄마 아빠 묘소에 갔어요. 엄마 아빠 나왔어. 수진이는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나 이제 사회복지사야. 고아원에서 일해. 할머니가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성우야, 지은아. 수진이 정말 잘 자랐어. 너희 자랑스러워할 거야. 수진이는 가방에서 졸업사진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내 졸업사진이야. 예쁘지? 사진을 묘비 앞에 놓았어요. 나 행복해. 할머니도 만났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벚꽃잎이 흩날리며 묘소 위로 내려앉았죠. 엄마, 아빠, 사랑해. 하늘에서 지켜봐줘. 할머니와 수진이는 손을 잡고 묘소를 나왔어요. 차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할머니가 너 만나서 정말 행복해. 저도요, 할머니. 앞으로도 우리 오래오래 함께 하자. 네, 할머니. 평생 함께 할 거예요.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어요. 수진이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었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고아로 자라며 언니에게 팔릴 뻔했던 수진이가 할머니를 만나 행복을 찾은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할머니와 수진이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진이처럼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죠.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수진이처럼 행복한 날이 올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달빛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